또 오늘 소인수 서울 진짜 핫하디 핫한 성수동에 왔다. 나만 정장 입고 있는 것 같아. 여기를 발 들이자마자 막 여기는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또 지인이 하고 있는 또 좋은 곱창집이야. 이게 또 핫해, 맛있고. 로톡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성매매 혹은 성추행, 강제추행 뭐 이런 쪽의 범죄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노래방 뭐 도움이라 그래갖고 뭐 다 막 만져도 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업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터치가 되는 데들이 있고, 근데 터치도 뭐 수위가 뭐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 이상을 하면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지. 근데 일반적인 노래방 이런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제 터치가 안 된다 그러면 고소를 하는 경우도 꽤 봤어. 그리고 당일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고 그 다음 날이라든지 뭐 좀 다른 날 약속해서 만나갖고 뭐 문제가 많이들 생기는데, 그거는 뭐 꼭 노래방 도우미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남녀 관계에서는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 관련 범죄는 그 경위를 되게 많이 봐. 왜냐면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뭐 CCTV가 뭐 있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되게 잘 보거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목적성이 있었다, 좀 뭐 흑심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스토리 싸움이야. 억울한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잘 구성을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막 돌변해서 막 신고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이러면 뭐 당황스럽잖아. 그지? 노래방 도우미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뭐 불법은 아니지. 뭐 불법 행위를 하진 않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 같은 경우는 불법이니까 만약에 성매매까지 한다 그러면은 불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옆에 앉아 있는 건데, 앉아 있는 알바잖아. 노래하는 알바. 그거는 뭐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거고,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이 한 남자가, 젊은 20대 남자가 사모님 상대로 알바를 한 거죠. 이제 고수익 알바? 네, 고수익 알바를 하는데 그게 이제 성매매로 처벌받게 될지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성매매 되지, 당연히. 성매매가 되는데, 이게 또 지속적인 관계에서 좀 이렇게 스폰서십을 받고 그러면 그게 성매매가 안 될 확률도 꽤 있어. 그런 뭐 민법 판례도 있고 그래갖고, 일단 뭐 성매매를 떠나서 그렇게 그 젊은 남성이 이제 사모님 고수익 알바를 하게 되면, 사모님은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알면은 남편이 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저번에 다뤘던 상간자 소송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성매매가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고 스폰이 되는 그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돈 받고 하면은 그 성매매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 막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줘. 그냥 주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그러면 그게 성매매인지 아닌지 또 애매한 그런 그 순간이 오겠지. 정말 뭐 친해서 뭐 용돈 줬다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남자든 여자든 근데 진짜 많아 요새.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사회가 좀 쉬워져야 쉽게 돈 벌라고 해야 된다 그러나? MZ들 막 월천 못 벌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 근데 어떻게 월천을 벌겠어. 월천을 벌기 힘들어. 그래서 뭐 근데 유혹에 빠지지 마라. 고수익은 보이스피싱 아니거나 뭐 그런 쪽이다 다. 세 번째는 안마방을 이용하다가 경찰 단속이 떴는데 경찰서에서 이제 추후로 연락이 올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사지 이후에 그 서비스를 받기 전에, 유사 성행위를 하기 전에 경찰이 단속이 들어와서 방을 보고 갔다. 자기는 그냥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 그거는 이제 전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 연락해서 갔어. 그래서 갔는데 막 경찰이 덮치고 있었어. 그러면 뭐 상관은 없어. 성매매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일단 들어가긴 했지만 뭐 카운터에 있었다, 뭐 좀 들어가서 뭐 방에 있었다, 뭐 마사지까지 받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상황이면은 경찰이 웬만해서는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전화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구 때문에 갔어요, 뭐 어디 연락해서 갔어요 하면서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나와 뭐 언제부터 뭐 해서 뭐 당신은 피의자입니다 그렇게는 하진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하고 나서 또 덮치는 경우도 있고, 현행범으로 딱 잡히면 할 말이 없는데 거기서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월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데 뭐 정액이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 그거 딱 다 해갖고 국과수에 보내. DNA 대조 해가지고 맞으면 그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걸 이제 다 벌금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한번 부인을 하면. 그렇게 가는 코스가 있고, 아니면 아예 다 끝나고 나서 그 업소가 단속이 됐어. 그러면 명부를 갖고 있는 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업무 폰으로 전화가 올 거잖아. 폰으로 그 폰에 있던 사람들 경찰이 다 전화해서, 아니면 또 계좌이체하면 찍힌 사람들 다 연락이 가서 막 뭐 몇백 명씩 수사받고 그러기도 해. 난 뭐 오늘 갔다 온 것도 오늘도 뭐 하나 그런 거 갔다 왔는데 오늘은 좀 소규모 한 5명 걸렸대. 그래서 다 걸리더라고요. 요새는 가면 안 돼. 성매매 여성이랑 이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만약에 소형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그렇게 촬영하면 카메라 촬영죄 돼. 실제로 내가 이런 사건들도 꽤 많이 하고 있어. 피해 여성들이 오기도 하고, 뭐 가해자가 그렇게 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카메라 숨겨가지고 찍은 거지. 중죄야, 중죄. 만약에 그 유포까지 하면 구속이야, 바로. 그러면 그 성매매 여성이 찍혔으면 그 성매매 여성도 막 처벌을 하나요? 성매매를 했으니? 그게 보니까 같이 처벌이 되더라고. 그게 입건이 경찰이 인지를 하잖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있네 하면서 알고 보니까 성매매 함사가 벌어졌네. 그러면 둘 다 성매매도 한 거네. 그렇게 해서 성매수자 그리고 성을 판 사람 2명 다 이렇게 수사를 하더라고. 직장 내에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거부 이사 정도로 이제 가해자의 처벌이 혹시 약해지거나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지. 일단 그 꼭 강제추행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리액션이 꼭 과하라는 법은 없어. 특히나 이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사나 위계질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겠지. 그래서 직장 내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이런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해. 그래서 조금 이 수사기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뭐라 그러지? 좀 느슨하게 본다 해야 되나? 좀 성립이 더 쉽게 본다고 하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그래서 꼭 CCTV에 뭐 반응이 좀 안 나왔다 그러더라도 꼭 처벌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아니 반대로 이걸 또 막 악용해갖고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 나 최근에 요새 좀 많이 맡고 있는데 막 상사 마음에 안 든다고 인사 이동하려고 찌르고, 블라인드 같은 데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 한번 해서 반응 보고 그 윤리위원회에 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막 형사 고소까지 하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잘못 이제 되면 대응을 만약에 이제 남자 입장에서 혹은 뭐 여자 입장에서 이제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되는 입장에서 잘 하면 그러다가 이제 감옥도 갈 수 있어. 그 신고한 사람. 오늘 주제 좋다. 이런 거 좀 재밌는 거 하면은 내가 다 엄청 내가 사건 맡았던 거 예전에 끝난 것들 같이 해가지고 에피소드별로 다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짠.